조경회사에 취직을 한다 합시다. 초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봉 3천만 원 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되죠? 3천만 원 정도. 그것도 많이 받는 겁니다. 국어 공무원 초봉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죠. 만약 연봉 한 3천만 원 받는다면 성공적인 출발을 하는 셈입니다. 뭐 2천만 원 정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다가 점점 이제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자신의 꿈을 크게 키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정말 건망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의 삶의 그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그 대학 시절에 대학 4학년 때 취업하겠다는 생각은 추후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소설만 써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평생을 박봉이지만 견뎠습니다. 왜? 자부심 하나로 견뎠습니다. 1년에 특종을 한 두세 차례 한다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붓 끝에 의해 가지고 수백억을 틀어먹은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내가 쓴 기사로 말미암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돈이 한 300 정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돈을 좀 더 튀겨가지고 자기는 자기 아이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의 회야강변, 그러니까 저 간절곶 쪽으로 빠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회야강변 주변에 약 1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회야강변 주변 섭지하고 논밭을 전부 다 사들였습니다. 공단 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울산시장하고 사사사 해가지고 거의 이제 허가가 날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언론에 신문에 밑에 고시 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이 공단을 개발을 할 테니 이해 당사자들은 사업 설명회를 어떻게 개최하니까 참석하시오 하고 요만한 걸 하다가 저한테 들킨 겁니다. 저는 우연히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고시 공고를 하나 딱 보다가 여기 어디야 하고 보니까 회야강변이었습니다. 그 회야강변은 법적으로는 공단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울산의 희귀 섭지고 그리고 그 안에 무수하게 많은 섭지 동식물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회야강변이 그 청정 그 수역을 유지를 하면서 그 바로 옆에 마리나항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나항이 마리나항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공단을 세워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환경을 훼손한다. 뭐 몇 가지 명분을 들어가지고 제가 터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150억 가까이 돈을 주고 이만큼 큰 넓은 1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샀는데 그걸 그냥 묵혀놓고 실패한 망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한 사람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시민의 공익을 위해 가지고 제가 계속 살았습니다. 한 10차례 정도 썼다가 결국은 울산시가 손을 들어버리고 그 허가를 반려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1년에 한두 건씩 합니다. 자 신나게 할 때는 한 서너 건씩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 기자로서의 내가 뭘 지킬 것인가를 지켜나가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연봉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초임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게 바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질과 그리고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매력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자부심만 갖는다면 취업 문제에 너무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한가한 소리 하고 인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나이 얼마 돼 보입니까? 저는 1961년생입니다. 56세입니다. 56세이기 때문에 내게는 10대도 있었고 20대도 있었고 30대, 40대도 있었습니다. 그 흘러온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살아왔던 20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대의 사회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면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취업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어떤 안위 때문에 자기의 매력과 개성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을 접어버리고 사회 속에 뛰어든다면 평생을 고만고만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소 부모님들 잔소리가 심하고 형이나 동생들이 구박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꿈이 있다면 견디십시오. 견디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실시 이후에 교수님이 다른 업체에 내 제자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교수님한테 이제 매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패기로 노력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 가정 경제 능력이 그렇게 나를 기다려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살았습니다. 계속 장학생이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장학생이 아니라 희한하게 특기 장학생, 글짓기 대회 가가지고 계속 장원해오고 뭐 하고 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집에 학비 한 톨 안 추가내고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살아서 집에서 계속 학비를 받고 했을 것 같으면 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서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조금 어렵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여기에 매달린다면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는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살아생전 3번 정도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급하게 서두르고 여러분 이제 졸업생이라고 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 좀 더 하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충분히 경험을 쌓고 외국 가면 수백만 원 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비행기 티켓 할인 티켓 사면요 뭐 한 100만 원 정도면 유럽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가지고 그냥 도미토리 가서 자면 안 됩니까? 가가지고 하면 한 석 달 버티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통틀어서 500만 원이면요 유럽에 가가지고 석 달을 즐기고 옵니다. 인도는 제일 싼 비행기 티켓이 중국 거쳐가면 5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석 달 넘게 삽니다. 가가지고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책상 위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접 학문 혹은 인접 예술 그리고 다른 문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소한 문화에 대한 충격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보내면서 하지 못했던 시간이 없어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졸업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이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이고 20대 후반입니다. 30대 초반에 달라들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0대 초반 중반에 뭔가 됐다 이거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달려들어도 인생은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 키를 딱 잡아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 10년 안에 승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따뜻하고 더 깊이 자기의 것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중구난방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 좀. 예, 질문할까요? 네.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네, 질문하십시오. 어려운 거 하시지 말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하십시오. 문학에 예.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계기로 그 기자가 되셨는지? 예. 저는 사실은 제 첫 번째 책에 후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풍각쟁이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했습니다. 풍각쟁이가 뭔지 압니까? 전국 사방팔방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나 부르고 장구나 치고 하고 그래서 광대 같은 풍각쟁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타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도안이나 그 물감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빈 종이에 낙서를 하는 문학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소질이 있었는지 여러분 안도현이라는 시인 혹시 아십니까? 예, 안도현이 저보다 한 2회 정도 선배가 됩니다. 대구 대금고등학교 출신인데 한 해 선배군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100일장 대회가 마주칩니다. 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안도현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도현 씨가 나를 만나면 나는 네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도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가 됐지 않습니까? 시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설가가 성공한 소설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대에 학생운동 하느라고 시간을 흘려버렸습니다. 30대에 결혼을 하고 이 새끼 먹여 살리느라 집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것 같으면 아마 훌륭한 문학가가 됐을 줄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제 집사람은 제가 돈을 10원 갖다 주면 11원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가족들을 버려 먹였어야 됐기 때문에 문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굉장히 후회스럽죠. 대신에 이제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고 세상을 읽는 눈이 빠르기 때문에 기자가 됐었고 기자로서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죠. 네. 그겁니다. 됐습니까? 네. 또 그 기자님이 보시는 네. 조경가라고 할까요? 예.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건축가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떤 조경가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인식을 하고 계신지. 우리나라의 조경가라고 한다면 크게 광범위하게 조경가의 위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2002 월드컵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삭막했느냐 할 것 같으면 길을 가다가 떼약볕이 내리쬐는 있는 한여름에 길을 가다가 잠시 쉬어서 벤치에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철이라는 우리나라의 1호 조경학 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동철 씨라고. 이동철이라는 분이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이고요. 이동철이라는 분을 그 당시에 시장이 전격적으로 2급 환경보좌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2급이라는 엄청난 그걸 주고요. 지금 2급 같으면 광역시의 2급 같으면 기획조정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 그 정도로 모셨습니다. 이 사람이 도시의 세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환경 녹화를 확 시켰습니다. 도시 교통섬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직선으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통섬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그만 소공원을 만듭니다. 지금 울산에 가면 주요 교차로에 가면 전부 교통섬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녹화되고 거기에 조그마한 벤치를 놓고 그리고 저쪽에 버려져 있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 그걸 체육공원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전형적인 도시 조경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건축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가도 도시의 모양, 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경가의 역할은 그 도시의 전체적인 품격을 높입니다. 품격을 높이고 모양새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한 도시의 멋을 내기에는 건축가가 용이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엄청난 건축물을 하나 만들므로 해가지고 도시가 한 클로즈업 딱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조경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조경가가 단순하게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만 더 조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현대 조경의 중요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경가야말로 한 도시의 모습을, 한 도시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 디자인으로서는 조경가가 가장 앞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없습니까? 경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는 여기에 대해서 15분을 떠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축약해서 1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경주는 세계적인 콘텐츠를 가진 도시입니다.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유산이, 천년이라는 더 많은 세월이 지금 흘러서 2000년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역사의 손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도시 중앙에 있는 고분, 이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떤 조경가들이 봐도 탐내지 않을 수 없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미술가들은요, 화가들은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시 중간중간에 있는 커다란 고분이 세계 어디에 있는 설치 미술보다 훌륭하다.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그냥 거치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주의 위정자들, 경주를 이끌었던 시장과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리더들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경주는 그 원도심이, 이거 볼까요?